집주인도 실제 자기가 월세 사기에 이제 명의를 도용당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이제 서류를 저희한테 보내왔고 저희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을 해보니까요, 미세하게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계약서상의 임대인 정보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 이름은 같았는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이제 미세하게 좀 달랐던 거죠. 이제 더욱 심했던 점은 그 가족관계 증명서도 위조를 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이제 씨가 말라서 그렇죠. 월세로 좀 몰리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 좀 현장에서 보시는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최근 한 2, 3개월 사이 서울 월세 시장이 완전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한 이제 전세 사기 영향 탓에 이제 월세로 수요가 이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제 월세 보증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10월에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내놨는데 그게 이제 월세가 상승하는 좀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올해 1월에서 11월 서울 임대차 거래의 약 64%가 이제 월세 계약이었어요. 이제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도 상승 중인데요. 올해 이제 들어서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가 3.29%나 올랐어요. 관련 통계 집계 이래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거거든요. 이제 월세 계약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같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월세가 전세보다 이제 보증금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방심한다고 해야 될까? 뭔 사기야 이렇게 싶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신종 월세 사기라는 내용으로 꽤나 많은 분들이 다루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지금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상담을 좀 진행하셨었나요? 아마 지난 4분기 정도부터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요. 실제 이제 신종 월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해자는 이제 유명 온라인 중개앱에서 마음에 쏙 드는 이제 월세 매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치가 좋고 뭐 역세권에 컨디션도 좋고 이런 깔끔한 신축급 이제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심지어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피해자는 혹시 사기가 아닐까 의심을 해봤었는데 이제 전세도 아니고 월세, 이제 보증금이 이제 낮다 보니까 보증금 얼마 되지 않는데 설마 뭐 사기 치겠어?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기재된 번호로 이제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 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그 중개사는 뭐 지금 당장 이제 집을 볼 수 있다. 집주인이랑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비밀번호를 받아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장에 가서 이제 집을 보려고 하니까 이제 중개사가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직접 들어가 보셔라. 나는 이제 급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못 들어가겠다. 먼저 들어가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이제 임차인 분이 실제 들어가 보니까 사진과 똑같은 집이 있는 거고 시세보다 싼데 이제 집까지 이제 확인을 했으니 이제 안전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믿게 된 겁니다. 피해자가 이제 계약을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도 이제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빨리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 날짜를 잡게 되고요. 계약 날짜를 잡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중개사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집주인분이 이제 인테리어 한다고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됐으니 보증금의 일부 먼저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제 임차인은 집이 좋으니까 그리고 빨리 잡고 싶은 마음에 돈을 일단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참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객중개사분들 만나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약간 좀 포모 심리 약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말씀 주신 사례분도 서류 검토도 하면서 좀 봤을 것 같은데 뭐 좀 어떤 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피해자분이 꼼꼼하게 서류 검토를 하셨어요.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발급을 받아서 이제 스스로 확인도 하셨고요. 대조도 해봤는데 정보와 등기부의 정보가 일치를 했던 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이제 계약계 관련된 서류를 미리 보내줬어요. 뭐 집주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뭐 신분증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보내줬고요. 확인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고 완전히 안심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피해자는 이제 중개인이 알려준 계좌로 월세 보증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보내달라고 한 계좌가 그 딸의 계좌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반드시 본인 계좌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딸 계좌로 넣으라고 했고 왜 딸한테 넣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집주인이 바쁘다 보니까 딸이 관리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 보여줄 테니까 믿고 넣으셔라. 만약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뭐 확인서까지 써줬다고 해요. 그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걸 믿고 딸 계좌로 이제 넣게 된 거죠. 근데 뭐 그 정도 했으면 좀 그러니까 믿을 수도 있지 않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 계좌에만 돈을 넣으셔도 한 70%는 문제가 안 생겨요. 본인도 못 봤는데 이제 딸은 어떻게 알겠어요? 며칠 뒤에 이제 피해자가 이사 준비를 하는데요. 내가 들어갈 호실에 온라인 매물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계약이 됐으면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연락을 해보니까 월세로 내놓은 적 없는데요. 이건 매매 물건인데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차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고 집주인도 실제 자기가
자기가 월세 사기에 이제 명의를 도용당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이제 서류를 저희한테 보내왔고 저희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을 해보니까요, 미세하게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계약서상의 임대인 정보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 이름은 같았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이제 미세하게 좀 달랐던 거죠.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에는 그 한자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한자가 없는 거예요. 지웠겠죠. 지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위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이제 더욱 심했던 점은 그 가족관계 증명서도 위조를 했어요. 소유자 이름과 딸, 신분증까지 사진을 위조하면서 준 거죠. 보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그 정도 머리면 진짜.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예요. 그죠. 그 남편은 임차인도 임차인이지만 그 진짜 집주인도 좀 피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둘은 아예 그 모르는 사이였던 거예요. 전혀 모르는 관계고요. 집주인도 피해를 당한 거죠. 이제 명의 도용을 당한 거죠. 집주인 같은 경우는 집을 매매로 내놨다고 했잖아요. 매매로 내놓다 보니까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에 알려준 거고, 공인중개사와 집을 같이 보러 간 그 사기꾼이 이제 임차인 행세를 했겠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그때 알게 됐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서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온라인에 허위 매물을 이제 올린 케이스죠. 피해자들은 실제 집을 구경하고 이제 같은 사진을 보니까 이제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결국 피해자분을 돈을 보낸 이후에 이제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서 가서 이제 고소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범인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통장이 대포 통장이었던 거예요. 대포 통장이면 잡기 힘들거든요. 대포 통장은 보통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들이 많이 확보를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결합된 이제 신종 월세 사기인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다 등본까지 다 위조할 정도면 아예 밥 먹고 속이는 거니까. 그쵸. 작정하고 속이는 거고, 이 대포 통장을 이용하면 대포 통장 명의주부터 조사를 해야 되고, 대포 통장을 또 산 사람을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이 사기꾼 주범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또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한 이제 신종 월세 사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비슷한 월세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수십 명, 많게는 이제 100여 명에 이를 거라는 추정도 나오거든요. 실제 이 사건에 앞서서 인천에서도 신종 사기 똑같이 발생했었어요. 한 20분 정도가 이제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이제 주의를 하셔서 자료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 검토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많은 전월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이런 사기 본인 당했을 때 본인 자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벌써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책이 있을까요? 이렇게만 하시면 절대 신종 월세 사기 안 당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로 상대방을 직접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중개사든 집주인이든 계약 당사자, 관련자들을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거래가 너무 활성화됐거든요. 비대면에서 사고가 납니다. 대면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기칠 수 있는 기술들이 많거든요. 내가 현장에 갔는데 중개사가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다?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중개사면 어떻게든 와요. 아니면 이제 중개 보조원을 대신 보내서라도 이제 오게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셔서 계약을 하세요. 사무실에 가시면 개설 등록증이나 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게시된 사진과 실제 공인중개사 사진을 얼굴을 비교해서 맞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 통화한 공인중개사는 젊은 이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이가 많은 이제 사진의 공인중개사 얼굴이 걸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했더라도 아마 사기를 안 당하셨을 거예요. 보조원은 뭐 상관없나요? 보조원이 와도 뭔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없을까요? 중개 보조원이 와도 결국 계약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설명이라든지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날이 나는 건 꼭 반드시 중개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 보조원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월세 계약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반드시 본인을 만나서 계약을 하셔야 돼요. 대리인이 왔다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본인도 처음 만나는데 대리인은 어떻게 믿어요? 그 위임장 자체도 못 믿을 수 있어요. 돈도 반드시 소유자 계좌의 명의에 돈을 넣으셔야 돼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딸 명의 계좌에 넣었잖아요. 딸이 아니겠죠. 대포통장 판 사람의 명의대 땅이라고 위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자와 일치하는 대포통장 명의자 구하는 건 거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포통장 이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자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넣으시기만 해도 한 70%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만약에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리인 위임장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인감 도장이 날인데 위임장,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실 때 공인중개사와 나눴던 대화 내용 이런 것도 반드시 녹취를 해주셔야 내가 나중에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뭐 포맷까지 똑같이 하나 뽑아가서 그게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한자 이런 거 누락된 것처럼. 그렇죠. 야, 계약하기 참 쉽지 않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도 이제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을 잘 확인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뭐 추가적인 서류와 대조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이제 집주인 명의와 이제 월세 계약, 임대 신문증 정보를 꼼꼼하게 대조를 해야 되는데요. 주민번호 뒷자리가 만약에 가려져 있다면 그 뒷부분도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신분증이 위조됐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1382 전화하시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은 교통민원24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그 위조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에 조금이라도 어색한 점이 있으면 그거 문제 삼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폰트가 좀 이상하다고 하든지 날인이 이상하다고 하든지 알고 보면 그 날인에 적혀있는 글자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허접하게 이제 위조를 하다 보면 전혀 다른 도장이 찍혀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서 쓰기 전에 돈부터 넣는 행위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매물이니까 빨리 돈 넣어야 된다. 먼저 보낸 사람에게 계약 우선권이 있다. 뭐 이렇게 막 유도하면서 돈을 넣게끔 하잖아요. 불가피하게 만약 일부 계약금을 먼저 넣더라도 소액을 넣어야 돼요. 소액을 넣어야 피해 금액이 또 줄어들잖아요. 소액이라고 하면 좀 어떤 계약 금액의 비율인가요? 아니면 계약금의 비율도 중요하고 절대적인 금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몇십만 원 정도 못 받더라도 타격이 없을 정도의 금액만 넣는 게 좋지 10억짜리인데 계약금 1억을 넣는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심한 바른 느낌으로 예. 그런 느낌으로 그 정도 선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본인 계좌에 넣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인중개사한테도 넣으면 안 돼요. 야. 실제 공인중개사가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기당한 설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까운 가족, 지인이 전세 사기 당해서 그 공인중개사한테 돈 넣었었거든요. 공인중개사 날랐어요. 필리핀에 날랐는데 결국엔 잡혔죠. 아직도 제가 이름 기억이 나요. 9년 이제 실형 선고 받고 와. 이제 열심히 살고 있을 겁니다. 구매님 진짜 저 입장에 더 살아야 돼요. 무기징역이 나왔어야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한 60명인가? 70명 됐어요. 그것만 해도 몇십억 사기였었거든요. 와. 그런데 이제 9년 선고됐을 때 피해자들은 분노를 했죠. 평생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수십억을 헤쳐먹고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9년 동안 살면 만약에 20억이라 치면 연봉이 이제 2, 3억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중복으로 이제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매물 혹시 아직 남아있나요? 뭐 월세인가요? 보증과 월세는 어떻게 됩니까? 뭐 매매로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직접 내놨습니까? 뭐 이렇게 더블 체크하면 이제 허위 매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요. 요즘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계약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 계약 시스템이 아니라 뭐 모드사인 이런 일반 전자서명 플랫폼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면 의심하셔야 돼요. 일반 전자계약은 누구나 뭐 계정만 만들면 신문지 의뢰해서 계약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대면 계약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반드시 중개사 사무실에 가셔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제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공제보험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이제 공제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를 꼭 미리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요. 계약서 원본이라든지 뭐 신분증 사본, 등기부 등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보험 증서 이런 서류들을 반드시 확보를 해두셔야 돼요. 만약에 사본을 받는 경우에는 꼭 원본과 대조해서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도 위조를 당해서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이 끝난 후에 온라인에서 매물이 만약에 안 내려간다면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월세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월세라서 보증금이 낮아서 설마 하겠지만 이게 피해자 수가 많은 걸 노리면 또 다른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월세도 쌓이면 크잖아요. 최소한 상담은 좀 받아서 왜냐면 체크 항목도 많고 그 항목마다의 내용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좀 필수적으로 좀 도움 받아야겠네요. 월세라고 해서 절대 이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록 소유자 계좌로 돈을 넣는 거, 그리고 집주인을 대면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거, 그리고 등기부 등본 직접 발급받아서 서류를 확인하는 거, 이것만 지켜도 9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신종사기는 계속해서 진화하거든요. 갈수록 교묘하고 알아차리기가 힘든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신종사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